안녕하세요. 스코센TV 에릭입니다. 오늘은 귀한 분을 모셨습니다. 송주현 호주 이민 법무사님과 함께 호주 이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는 송주현 호주 이민 법무사고요. 저희 사무실은 퀸슬랜드 주에 있는 브리즈번에 위치하고 있고 법무사로서 일한 지는 2007년부터 했으니 한 15년이 되나요? 호주 이민 법무사라는 그런 직업이 한국에서 처음 이제 호주로 오시려고 하거나 이제 취업이나 이민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마 생소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쉽게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렇죠. 이제 법무사라는 단어 자체가 사실은 호주 내에서 사용되는 단어는 아니고요. 한국 분들에게 조금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인위적으로 불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호주에서는 마이그레이션 에이전트라고 하고 호주 내에서는 호주 법을 다루는 이민법을 다루는 분들은 자격이 주어져야 되기 때문에 자격증이 따로 있으시고요. 법적으로는 호주 이민법이나 뭐 이런 것들을 다룰 때는 법무사를 통해서 진행을 해야 되고 한국에서 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민에 관한 뭐 옵션이라든지 본인의 자격에 대해서 법에 따라서 신청이 가능한 여부에 대해서 저희한테 이제 상담을 신청을 하시고 그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답변을 드리고 이제 안내를 해드리고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그 이주공사 그것과 같은 업무를 한다고 보시면 그렇죠. 이주공사에서 하는 일들이 보통 이제 사람들이 이력서를 내시거나 뭐 자격들을 이제 알려주시면 본인들의 뭐 학위라든지 경력을 보시면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심사를 하고 어떤 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지 옵션들을 알려드리고 그에 맞춰가지고 조건이 어떤 건지 그래서 서류를 준비하고 비자 신청을 해드리고 비용 조건까지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일을 하죠. 이민 법무 대행 업무라고도 그렇죠. 할 수 있겠네요. 저희들은 아직도 이제 이름 자체가 법무사라는 이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좀 한국 분들한테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그렇게 불려지는 것 같고요. 저희들은 마이그레이션 에이전트로 불립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변호사분들도 이런 일을 하는데 그런 분들은 이제 뭐 마이그레이션 로여라는 이름을 쓰기도 하죠. 저희 그 채널이 호주로 기술 이민, 취업이라든지 이민이라든지 이런 카테고리에서 이제 관심 있는 분들이 많이들 보실 수 있도록 운영을 하고 있는 채널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이민 법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유튜브를 많이 관련된 그런 들을 많이 찾아보게 되는데 많은 설명들을 하시더라고요. 물론 뭐 저도 이제 호주에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뉴스를 본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이야기를 듣는다든지 등등으로 해서 빠른 정보를 이제 얻고 있긴 하나 제가 알기로는 그런 이제 이민 업무나 이민에 관련된 그런 정보를 일반인들이 제공하는 게 그렇게 일반적이진 않다고 알고 있거든요. 우선은 일반인들이 주가 되어서 그거를 뭐 상담을 하거나 그럴 수 없는 것이 호주 내에서는 그렇고요. 한국에서는 이주공사 내에서는 호주법을 따르진 않으니까 그게 가능할 수는 있겠죠. 개개인마다 가지고 있는 건이라는 게 다 틀리고 물론 같은 비자를 신청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다 똑같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는 거는 가지고 계신 것들을 보여주시고 그에 맞는 것들을 알려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주변에 돌아다니는 얘기들이 많잖아요. 카더라라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보시고 그거에 따라서 나도 그럴 것이다 라고 해서 신청하실 수 있는 건 아니라고 보고요. 각자가 다 틀리다라고 생각을 하고 전문가들한테 변호사라든지 이민 법무사라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분들한테 가셔서 상담을 받고 진행을 하시는 게 옳은 방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기가 이제 지나가고 있잖아요. 거의 끝나가고 있다라고들 말들을 많이 하는데 주변에서 특히 이제 한국에 계신 저의 지인분들 또 많이 연락이 오세요. 이제 호주 이민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뭐 과거에도 많이 있었지만 최근 들어 더 늘어나는 그런 느낌이 저는 많이 받게 되더라고요. 이제 지인들의 연락을 통해서 더 알게 되는데 호주 이민이 뭐 간단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민에 대한 정리를 좀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한국에서 오시는 분들이 하실 수 있는 게 뭐가 있는지를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굉장히 브로드할 것 같긴 한데 비자 종류는 굉장히 많지만 한국 분들이 많이 하시는 것들은 사실 이제 호주 유학 후 이민이라는 것들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게 이제 기술 이민이라고 얘기를 하고 카테고리 안에 이제 저희가 서클래스라는 번호들이 있거든요. 한국에서 호주로 유학 오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신청하시는 것도 이제 학생 비자인데 학생 비자의 서클래스가 500이에요.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거와 같이 기술 이민에도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게 이제 189, 190, 491 이렇게 나뉘어져 있어요. 또 많이 하시는 거는
취업들 많이 오시죠? 네, 취업 비자 받아오시고 네. 근데 취업도 임시가 있고 영주가 있고 영주권을 받는 뭐 단계가 바로 갈 수 있는 것도 있고 취업 비자로 임시로 있다가 나중에 영주권으로 갈 수 있는 것들이 있고 이것들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이제 보시는 분들도 기술 이민 들어봤어 아니면 취업 비자 예전에는 457로 불렸죠. 요새는 TSS라고도 불리고 서클래스 아까 번호 말씀드린 건 48이라고도 불리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접하실 수 있는 비자 종류가 아닐까 싶어요. 되게 어렵네요. 그 외의 것들도 많지만 이제 네네. 한국 분들이 많이 하시는 것들은 그런 것들이다. 그럼 네. 정리를 한번 해보자면 기술 이민과 취업 비자로의 이민 이 두 가지가 한국 분들이 가장 많이 접근할 수 있고 가장 손쉽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호주 이민 클래스라고 볼 수 있고 그렇죠. 물론 개개인마다 네. 틀리지만 물론 이제 틀리겠지만. 상담 네. 그 퍼센테이지를 보자면 그쪽이 많죠. 예. 네, 그러면 그 중에서 이제 기술 이민은 세 가지 189 비자, 190 비자, 491 비자 예. 예, 그렇게 이렇게 나눠져 있고 취업 비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임시 취업 비자와 영주 취업 비자가 있고 그 임시 취업 비자가 TSS 비자인가요? 그렇죠. 예, 아, 482, 뭐 TSS 이렇게 불리고 있죠. 임시 취업 비자가 482 비자 또는 TSS 비자라고 불리우고 네. 예, 영주 취업 비자가 그러면 영주권은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ENS라는 게 있습니다. 서클래스 1862 되고요. 영주 취업 비자는 네. ENS 186 비자 네. 예, 이렇게 나눠진다는 거. 간단하게만 지금 설명을 드렸던 거고 이제 그 안에 이제 조건들이나 어떻게 해서 이걸 신청할 수 있고 취업 비자를 임시 비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TSS 네. 482라는 비자. 네. 그러면 나는 영주권은 어떻게 따지? 요거는 이제 또 다른 길이 있어요. 두 가지 길로 갈 수 있는 게 있고 또 하나는 도시에서 받을 수 있는 게 있고 아니면 외곽 지역에서도 받을 수 있는 게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나눠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설명하시면 시간이 굉장히 많이 소요가 될 것 같고 그래서 오늘은 기술 쪽을 먼저 얘기해보는 게 네네. 어떨까. 예. 아, 기술 이민의 세 가지 189 비자, 190 비자, 491 비자. 우선 이제 기술 이민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야겠죠. 그리고 기술 이민이라는 거는 포인트 테스트를 반드시 거치셔야 돼요. 그래서 점수 계산을 해야 하고 최소 점수인 65점을 받아야지 진행이 가능한 거예요. 근데 진행이라고 얘기했을 때 그럼 내가 65점을 가지면 바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겠다. 이거는 아니고요. 의향서라는 걸 먼저 제출을 하시고 정부에서 나를 초대를 하면 인비테이션을 받으시면 그때 이제 비자라는 거를 접수를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아주 기본적인 거는 포인트 테스트를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포인트 테스트는 어디에서 카테고리가 나눠지냐라고 하면 나이, 뭐 영어 레벨, 그다음에 학위, 이게 호주 학위가 될 수도 있고 한국 학위가 될 수도 있고 뭐 다른 나라의 학위가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호주에서 공부를 했냐 안 했냐라는 부분. 호주 학위이냐 아니면은 한국 한국이니까 학위냐? 한국 학위이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나요? 학위 자체는 이제 호주 학위를 기본으로 주시고 호주에는 이제 AQF라는 게 있죠. Australian Qualification Framework라고 해서 디플로마, 배첼러, 뭐 마스터 이렇게 나뉘어져 있잖아요. 그거에 따라서 점수가 틀리고 만약 내가 한국에서 4년제 학사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호주 학사에 상응되는 것이기 때문에 같은 점수를 받을 수 있어요. 예. 호주에서 공부를 한다면은 조금 더 추가적으로 포인트를 더 받으십니다. 그래서 최소 2년 과정을 한다라고 했으면 추가 5점을 받을 수 있죠. 아니면 내가 한국 학위만 가지고 있다. 그걸로 하겠다라고 하면 호주에서 공부한 부분에 대한 점수는 받을 수가 없죠. 추가 점수나 이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는 호주에서 학위가 있는 게 조금 더 유리하겠네요. 또 이제 나이별로도 틀리기 때문에 내 나이 점수가 낮아지면 다른 거에서 점수를 올려야 되잖아요. 이제 그런 거를 생각을 하자면 이제 호주에서 공부를 한다거나 아니면 또 영어 점수에서도 점수가 나눠지기 때문에 내 점수가 좀 낮아서 점수가 낮으면 영어 점수를 올려서 내 점수를 올려야겠다. 이런 거를 이제 보셔야 되거든요. 기술 이민의 직종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동안에 많은 케이스들을 해보셨으니까 그 영어 점수라는 게 최소한 그래도 평균적으로 한 요 정도 이상은 돼야 된다라는 그런 게 있나요? 우선은 기술 이민을 하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포인트 테스트를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기본적으로 기술 이민을 신청할 수 있는 거는 6.0이에요. 그러니까 IELTS라는 점수를 기준으로 했을 때 6.0이고 과목별은 6.0
0.02인데 여기선 점수를 받을 수는 없어요. 0점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기본적인 거예요. 6점이 0점? 0점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갖춰서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이 되시죠. 하지만 내 점수가 낮다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어 점수를 올려서 추가 점수를 받을 수 있게끔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영어 점수만 말씀드리면 6.0 IELTS 기준으로 6.0을 하면 0점이고 7777 받으시면 10점이고 8888 이렇게 받으시면 20점까지 많이 올라가죠. 8888 네. 이 IELTS 오버롤 8.0이 이제 최고 점수네요. 그죠? 영어 각 점수. 과목별로 8. 여러분들이 IELTS 8.0이라는 점수가 도대체 뭐야?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 IELTS는 총 9.0 만점이고 8.0이면 아주 높은 점수 중에 하나죠. 근데 그쵸. 이민에 대한 그 영어 점수가 이렇게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예전에는 IELTS 7.0만 해도 되게 어렵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요즘 네. 이민 도전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7.0 이상을 받으시는 분들이 많이 늘진 않았나요? 예, 제가 주변에 봐도 그런 것 같더라고요. 7.0이 받기 쉽지 않죠. 받기 네. 쉽지 않은데 이제 예전에 뭐 한 10년 전, 5년 전을 얘기를 들어보면 아무래도 그때 점수는 낮았기 때문에 나의 목표 기준을 7.0으로 두시는 경우는 많지 않았던 것 같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이렇게 해야 내 점수가 좀 더 올라간다라는 걸 아시기도 하고 또 이제 직종마다 반드시 7.0을 받아야 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이 또 있다 보니까 특히나 이제 간호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레지스트레이션 하는데 7.0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 많이 이제 목표를 올리셔서 이제 시험을 보시고 준비를 하시는 것 같아요. 기술 이민을 할 수 있는 그런 직종이 뭐 따로 있나요? 있죠. 저희가 이제 정부에서 발표된 게 크게 두 가지, 뭐 세 가지까지 볼 수 있는데 저희가 MLTSSL이라고 있고요. MLTSSL. 그다음에 또 하나는 STSOL. 이런 직업군이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MLTSSL은 Medium Long Term Occupation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요거는 나중에 취업 비자 때도 설명이 돼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건 이제 나중에 또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STSOL 같은 경우에는 Short Term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MLTSSL에 속한 직업군을 보자면 내가 신청할 수 있는 비자 옵션이 다양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심플하게. 그다음에 STSOL에 속해 있다라고 하면 지금 말씀드린 반대로 보시면 되겠죠? 조금은 옵션이 줄어들겠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어렵네요. 네. MLTSSL이나 STSOL이라는 직업군 리스트인 거잖아요, 한마디로. 그걸 한번 쭉 보고 본인이 한국에서의 경력이나 학위가 그쪽 계열인 경우 만약에 그쪽으로 이제 이민을 생각하는 수도 있는 것이고 그쵸. 아니면은 호주에 와서 다시 공부를 해서 이제 기술 이민을 하려는 분들은 그 리스트를 보시고 그거 중에서 본인이 하고 싶은 또는 이제 적성에 맞는 걸 찾아서 공부를 하시면 유리하겠네요. 아무래도 그렇죠. 그렇게 준비를 해야겠군요. 아직 이제 기술 이민에 대해서 정말 서두만 말씀드렸던 것 네. 같은데 그렇습니다. 아직 할 얘기는 되게 많고요. 포인트 테스트가 기본적으로 돼야 되고 말 그대로 기술 이민이니까 기술에 대한 평가를 받으셔야 될 거예요. 그거는 내가 이제 직업군을 선택을 하면 예를 들어서 한국 분들 많이 하시는 게 요리잖아요. 네네. 네, 요리도 있고 뭐 간호도 있고 한데 요리를 예를 들자고 하면 요리 공부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호주에서 공부를 했다라고 하면 호주 학위, 경력 이런 거 가지고 기술 심사를 따로 신청을 하죠. 그러니까 각 직업군마다 신청할 수 있는 기술 기관도 달라요. 그리고 그 기술 심사 기관에서 요구하는 것도 달라요. 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 이민성의 조건을 맞춰야 되죠. 포인트 테스트 해야 되고 그 전에 이제 기술 심사라는 걸 통과를 해야 되는데 통과하려면 기술 심사 기관에 충족해야 되는 그것도 충족을 하셔야 되죠.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보셔야 되는 게 있기 때문에 어떻게 스케줄을 잡는지에 따라서 진행이 잘 스무즈하게 될 수도 있고 할 것 같아요. 근데 예, 첫 번째로는 이제 기술 심사도 해야 하고 포인트 테스트에 맞게끔 점수를 준비하는 게 중요하죠. 이와 관련해서 또 궁금하시거나 본인이 좀 준비하시거나 할 때 이민 법무사님의 그런 조언을 좀 얻고 싶다 하실 때는 저희 밑에 송준 법무사님의 이메일 주소와 이제 연락처를 좀 남겨드릴 테니까 그쪽으로 연락을 주시면 우리 또 법무사님이 스커슨 TV 애청자들에게 예, 또 좋은 정보를 드리고 네. 하지 않을까 이제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 준비하는 이민이 될 수도 있지만 사실은 굉장히 많은 시간과 많은 정보가 좀 필요한 것 같아서 맞아요. 마이그레이션 에이전트가 꼭 있어야 되는 거는 맞다라고 보여지고요. 간혹가다 이제 본인 스스로 진행을 한번 해보겠다 이제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좀 간단한 그런 비자
관련해서는 이제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네. 간단한 건 솔직히 없죠. 비자는 뭐 100%가 없으니까. 근데 그 외에는 좀 안전하게 잘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너무 많은 정보를 한꺼번에 드리면 여러분들이 너무 힘들어 하실 것 같으니 네, 아직 시작도 못합니다. 네,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어쨌든 이렇게 오늘 예. 시작하고 예. 다음에 또 다시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